안녕하세요. 오늘은 혁신과 첨단 기술의 나라로 잘 알려진 일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본 하면 떠오르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본은 자동차와 로봇 공학의 선구자로서 현대 기술의 최전선에 있는 나라죠. 하지만 표면 아래에는 전통을 고수하는 일본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에 저항하고 전통을 지키려는 일본의 특성은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우선 일본의 경제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1990년대 일본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경제 규모는 독일과 프랑스를 합친 것보다 컸습니다. 도요다, 혼다, 닛산과 같은 자동차 기업과 소니, 파나소닉과 같은 기업이 일본 경제를 이끌었습니다. 일본은 높은 품질과 혁신적인 기술로 글로벌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었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글로벌 경제는 큰 변화를 겪었고 각국의 경제 순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3년 현재 미국은 디지털 경제와 IT의 주도권을 잡으며 여전히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년 동안 연평균 10%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하며 1990년대 7위에서 2023년에는 2위로 도약했습니다. 중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은 세계 경제의 판도를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은 1990년대 세계 2위였지만 현재는 4위로 밀려났습니다. 일본의 경제는 여전히 강력하지만 다른 신흥 경제국들의 급성장에 밀리게 되었습니다. 유럽 경제는 1990년대에 비해 상당히 쪼그라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90년대 유럽의 크기였는데요. 2023년 들어서 이렇게 많이 쪼그라들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경제 성장 둔화로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줄었죠. 자랑스럽게도 대한민국,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있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글로벌 경제 1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은 첨단 기술, 반도체, 자동차 산업들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일본은 느린 경제 성장과 생산성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써왔습니다. 일본의 부진한 경제 성장 이유 중 하나는 오래된 기술에 대한 의존도죠. 일본은 새로운 혁신보다는 기존의 기술과 관행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해 변화가 더디게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오래된 기술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일본의 실상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학자 노구치 유키오는 과거의 기술에 안주하는 것은 일본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20세기 후반의 성공에 너무 의존한 나머지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경제에서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세 가지 물품을 보면 일본이 새로운 기술을 얼마나 느리게 받아들이는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한코, 인감 도장입니다. 수세기 동안 한코는 신원을 증명하는 데 필요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한코는 택배를 받거나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등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자주 사용되며 행정 및 비즈니스 거래에서도 한코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나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는 정해진 위치에 한코를 제대로 날인하지 못하면 반려당하기 일쑤라고 합니다. 이러한 관행은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디지털 전환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물품은 팩스기기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이메일과 디지털 문서 관리 시스템으로 전환한 반면 일본은 여전히 팩스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플로피 디스크입니다. 플로피 디스크는 저장 용량이 작고 전송 속도도 느립니다. 지금은 이메일,
USB 플래시 드라이브에 대체되었지만 일본에서는 이 플로피 디스크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플로피 디스크는 데이터 관리와 보안 측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이죠. 디지털청의 장관인 코노타로는 정부에서 플로피 디스크를 쓰지 않겠다는 트윗을 하며 플로피 디스크와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트윗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플로피 디스크와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1990년대 대비 현저히 낮아진 일본의 생산성에 영향을 준 요소를 알아볼까요? 일본 경제재정정책 담당관이었던 다케나카 헤이조는 일본 경제는 과거의 성공을 자랑하지만 현재의 생산성은 정체되어 있다라며 일본의 현실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문제는 단순히 신기술 도입에 대한 저항이 아닙니다. 일본의 정교한 작업 방식과 정확성에 대한 집착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철저한 품질 관리와 세심한 작업 방식은 스시, 사케, 신칸센, 망가와 같은 우수한 상품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정확성과 완벽함에 대한 일본의 집착은 조금씩 일본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기술 변화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데 일본 경제는 변화보다는 전통을, 미래보다는 과거를, 모험보다는 안정을 중시합니다. 기술 선도 국가였던 일본이 어떻게 디지털 경제 전환에 실패하게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1970년대와 80년대에는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나라였죠. 1979년에 처음 출시된 소니 워크맨은 1980년대를 걸쳐 대중적인 인기를 끌며 휴대용 음악 플레이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워크맨은 사람들이 음악을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게 하였고 개인용 전자기기 시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워크맨뿐만 아니라 캐논과 니콘의 카메라, JVC가 개발한 비디오 홈 시스템, 닌텐도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등은 글로벌 산업과 기술을 선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젊고 기술적으로 숙련된 인력 부족은 디지털 경제로의 원활한 전환을 저해했습니다. 일본의 고용 문화도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본은 많은 직원들이 여전히 대부분의 경력을 한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종신 고용 문화는 안정성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고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이는 직원들이 새로운 스킬을 배우거나 다른 분야로의 전환을 시도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안정성과 장기 고용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기업 문화는 디지털 전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일본 근로자의 임금은 지난 30년간 거의 동일했으며 올해서야 조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임금 정체는 경제 성장의 둔화를 초래했으며 소비 여력의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일본은행 총재였던 구로다 하루이코는 30년간 임금이 정체된 현실은 일본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다라고 말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디지털청을 설립해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찰스 다윈이 말했듯이 변화는 피할 수 없고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될 뿐입니다. 일본 정부는 세계 경제의 변화를 수용하고 디지털화와 혁신을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은 2021년 9월에 디지털 장관직을 신설하고 디지털청을 설립해서 국가 차원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인프라 개선, 전자정부, 공공데이터 활용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한테는 너무 익숙한 것들이죠. 일본 디지털청에서 야심차게 목표로 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 한국에서는 이미 10년 전 모두 달성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고속 인터넷 인프라와 전자정부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해서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은 한국의 디지털 전환 경험을 참고해서 더욱 빠르고 효과적인 디지털화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일본의 젊은 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변화를 잘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젊은 일본인들은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가 더 크며 새로운 기술을 더 적극적으로 수용합니다. 아시안 디벨롭먼트 뱅크의 2020년 3월 워킹 페이퍼인 Financial and Fintech Adoption in Japan에 따르면 젊은 일본 세대는 기술 채택과 리스크 테이킹에 있어 이전 세대와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은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특히 핀테크와 모바일 결제 도입에서 높은 수용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나온 흥미로운 결과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금융 이해력이 높을수록 전자화폐 및 모바일 결제 앱을 자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죠. 그리고 더 흥미로운 점은 금융 이해력이 높을수록 암호화폐 자산을 조금 덜 보유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종신고용에 대한 생각도 변하고 있습니다. 일본 보건부의 통계조사에 따르면 종신고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본인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1993년 무려 31.8%가 종신고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1999년 이 비율은 9.9%까지 감소했습니다. 일본 사회와 경제가 아무리 종신고용을 유지하고 싶어도 세계 경제 구조 변화에 따라 고용 안정성보다 고용 유연성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인도 조금씩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창립자인 제프 베조스는 혁신은 변화를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 기술 발전은 그 변화를 가속화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항상 독특한 방식으로 발전해 왔으며 현대 기술을 수용하면서도 고유의 문화와 매력을 유지해 왔죠. 하지만 일본 경제가 다시 역동성을 찾으려면 오래된 기술에 대한 의존성을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기술을 더 빠르게 받아들이고 유연한 경제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 혁신과 변화 수용을 통한 경제 성장 회복이 일본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